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숙인 사진 전문 학교 희망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희망아카데미는 2016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사회 멘토단을 보다 확대해 교육생이 사회 복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희망 아카데미 교육생은 초중급 과정인 희망 프레임을 졸업했거나 일정 수준을 갖춘 노숙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35명이 선발됐습니다. 희망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교육생에게는 홍보사진사 실습 과정을 통해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대구 수돗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 시민의 70%가 마시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유해 물질은 끓여도 분해되지 않고 고도의 정수 처리 시설에서도 거의 걸러지지 않는데요. 환경당국은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44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 안에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제주시가 난민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센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난민 심사에 따라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분류, 출국 등의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지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난민으로 받아줄 나라를 찾아 출국해야 합니다. 지난 16년간 논란이 되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인수위 시절에 거쳤던 공론화 과정이 민선 7기에도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공론화와 재검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254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은 재검토나 백지화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며 혁신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인 경기도 팀업 캠퍼스가 지난 23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팀업 캠퍼스는 야구장과 축구장,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야구장과 축구장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이용 가능하며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경기도는 팀업 캠퍼스를 단순한 생활체육시설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미래비전 2030위원회가 지난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래비전 2030위원회는 대구시의 3대 현안인 맑은 물, 통합신공항, 시청 신청사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서정혜 공동위원장은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정부 세종 이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등 전국 2,648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관계기관에게는 재난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인권 보장,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사람 중심의 인권 문화를 확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김승수 행정부 시장은 인권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인권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서 2018 충남 산학융합지구 성과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성과 페스티벌은 산학융합원의 성과 발표 및 전시, 장비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 산업체 재직자 교육 전시관과 학생 참여 프로그램 전시관 등을 운영해 주요 사업 추진 성과를 홍보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 공모에서 실증도시 비즈니스 창출형 2차 현장심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는 지자체 15곳이 도전해 원주시 포함 5곳이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1,159억 원이 5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국에서 단 2곳만 실증도시로 선정됩니다. 전북 정읍시가 산사태 취약지역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사방사업을 시행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산내면과 산외면, 칠보면 등 2017년 산사태 위험지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간직한 구 군산세관 본관을 비롯해 전북 군산에 산재한 근대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문화재청은 구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지정 예고하고 7곡 외관 성당을 포함한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는데요.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수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수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정양육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